안녕하십니까, 임재원입니다. 오늘 청운당 역학 얘기에서는 옛날 재밌는 과거 얘기, 역사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에,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역사적 기록, 어, 기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역사가들이 적어놓은 기록을 가지고 이제 과거 이 얘기를 이제 생각해보고 과거에 대해서 뭐 배울 게 있다라든지 뭐 등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든지 등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. 그 목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미래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죠. 그래 뭐그 좋은 고사성어로 옹고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, 그죠? 뭐 그런 건 그런 거고.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 역사를 역사가들이 서술해 놓은 또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파악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. 그 역사가들의 그 필,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.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참 좋겠는데. 그 이제 타임머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내가 이 이제 이 역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라는 얘기죠. 이, 이 추명학, 이 사주학을 통해서 과거의 살았던 그 선인들, 선현들, 또 앞서간 사람들의 본질,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과거 옛날 사람들을 한번 음미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또 사조학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한번 음,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요게 지금 이 사주를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놓았어요. 그려놓았는데 뭐 글씨는 뭐 아시다시피 글씨를 참 못 씁니다.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요즘 거의 뭐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는 시절이 되어서 이 거의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거든요. 또 제가 이 글씨 쓰는 직업을 가진 과거 전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. 그러나 그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현상, 법칙, 또 과거에 대한 진실 뭐 등등 그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얘기죠. 자, 이 사주는 누구 거냐 하면은 이제 요 사주를 내가 올린 이유는 그 외에 기록의 음, 옳고 그름 그죠? 옳고 그름 그 역사가들이 또는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 또 과연 정말로 그 역사가들이 또는 그 전에 내려온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가 그 얘기를 검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죠. 이 사주가 누구 사주냐 하면은 이게 제갈량의 사주거든요. 제갈량의 사주란 말이죠. 이 제갈량의 사주인데 지금 전에 내려오는 사주가 한 몇 개가 있어요. 몇 개라고 그러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과 요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등등을 쳐보면은 잘못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. 제갈량의 사주라고 그러면서 지금
지금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요 기록이 그렇게 아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것입니다. 이게 연, 월, 일, 시가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는데 제갈량이 사주라고 지금 SNS상 또는 그 아마 기록에 그렇게 고소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세간의 그 이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겠죠. 임신년 신의 월 병호일 경인시 이렇게 이제 제갈량이 사주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제갈량의 사주를 말이죠. 임신년이라고 본다면은 제갈량이 태어났는 해가 1900 AD 181년이 되는데 181년은 사실상 신유년이란 말이죠. 이 역을 이렇게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역을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신유년이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임신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. 그 기록에는 이건 잘못됐죠. 잘못된 제갈량의 사주가 버젓이 이 세상에 나돌고 있고 그것이 진짜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쭉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요. 임신년 신의 병호 경인 이 사주가 제갈량의 사주라고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데 이것을 보니까 얼른 보니까 비슷합니다. 제갈량의 사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 구성상. 그런데 임신년은 될 수가 없거든요. 그죠? 임신년은 절대 될 수가 없죠. 근데 임신년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갈량의 사주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.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운 것이 이 세 개를 봐서는 분명히 제갈량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. 왜? 이 사주를 보면은 제갈량이 어떤 모습, 어떤 형상, 어떤 저걸 하고 있을까라는 그것이 대충의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죠? 그렇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. 그럼 임신년이 아니고 어떤가 뭔가 하나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책으로 또 서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가 그 옮기는 과정에서 글자 하나를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죠.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게 임술 다시 말해서 신자가 아니고 술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탄생 연도가 1802년이 된단 말이죠. 1802년이 되어버리면은 1801년이나 1802년이나 그죠? 옛날에 과거에 태어나고 뭐한 그 기록 등등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한 해 차이. 나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한 1년 차이라고 보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생년월일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생년월일이 아니라고 봅니다. 다른 생년월일이 있습니다.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. 뭐 혹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. 그럼 당신은 뭐 거기에 안 맞다고 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입맛대로 그렇게 바꾸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건 아니에요.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시간이 요거 설명하면서 조금 저거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분명히 아니에요.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. 근데 자 임술년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
이 역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쭉 역으로 계산하면은 이 1802년 그때 당시에도 이 만세력이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올 수 있거든요.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. 예?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주가 1802년 이 1802년 12월 6일 딱 하루만 지나면은 입동이란 말이죠. 입동. 딱 맞아 들어가요. 난 이게 혹시 아니지 않을까? 여기서 12월 이 만세력 계산해 가지고 이 해월에 안 걸리면 사실상 틀리는 거게 되거든요. 안 맞단 말이죠. 그런데 입동이라고 그러는 건 대부분 7일 아니면 8일 여기 걸리는데 그 입동 여부가 이제 컴퓨터 거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다만 딱 정확하게 6일이란 말이죠. 그럼 분명히 해월이 맞아요. 그래서 야 이게 제갈령 사주가 틀림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. 결론을 내리고 이제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. 그런데 밑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제갈령의 사주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. 1981년 이 지금 그 옛날 그 선현들의 그 뭡니까 사주를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 명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명보라고 그러는 것에 기록되어 있다는 공식적인 이 사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요 안 맞아요.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과 전혀 안 맞다라는 얘기죠. 이 사주는 이 사자운으로 이렇게 운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운으로 이것도 컴퓨터 만세력으로 돌려보면은 전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제갈량은 일생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.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주는 이렇습니다. 이게 현재 사유축되어서 이게 밑에 강하게 이렇게 금국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. 왕한 금의 기운이란 말이죠. 그리고 여기 투출되어 있잖아요. 신금이 투출되어 있거든요.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이 편인격이죠. 그죠? 편인격. 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이 세력이. 굉장히 왕하다라는 얘기죠.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서 병신합이 되버리면은 이 자체가 이 사주 자체의 그 지향하는 방향이 검수운으로 흐른단 말이죠. 그죠? 자, 검수의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죠. 그러면 단 하나 이 사유축 합을 그러면 이 사자가 있는 것을 무슨 의미로 볼 건가? 볼 수가 없어요. 왜 그런가 하면 사유축 합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미 강하게 금의 기운을 이미 형성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개수가 강한 이 인수의 적을 받고 이게 병화가 제거돼 버렸단 말이죠. 물론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사자의 강한 그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아주 불안하다는 얘기죠. 그죠?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. 허약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 자체가. 이 병화가 자기 뜻을 충분하게 발휘하지는 못한다. 관심이 없다. 이 정화가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.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. 신금한테 빠져가지고. 이 여자에 해당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불안한 사주입니다. 제대로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? 부모의 보살핌 또는 누가 보살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죠.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. 최소한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낸 적은 없다. 이 얘기거든요.
이 사주의 내용은. 그리고 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이 왕한 기운이 있는데 사오미, 그죠? 24, 30, 즉 33세까지. 물론 뭐 사유축 합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난방화지잖아요. 난방화지에 이 출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이 출세할 수 없어요. 출세한다는 건 좀 너무 뭐 사유축 합의되었으니까 뭐 어떻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. 왕한 기운을 충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역하고 있단 말이죠. 쉽게 해서 브레이크가 너무 심하게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 정화를 이 정화 이 편제를 활용해서 편제를 활용하니까 이 사주는 좋은 사주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. 이 정화를 사용하는 사주가 이 건국이 있고 정화를 사용하는 사주를 본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저거를 검토를 해본 바가 있는데 전혀 뭐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특히 이 사자운에서 계사운에서 사자운에서 출세를 했다. 특히 제관령 같은 경우는 24세 이미 그 융중에서 이름을 얻고 주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이 오자운인데 왜냐하면 26세, 27에 저걸 따라 나섰으니까 유비와 같이 저걸 했으니까 이 오자운에서 이미 그 뜻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죠. 뜻을 얻어야 된다. 그래서 오자운에서 뭐 이 정화 이 화운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남양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. 그러면 사유축 합의되는데 물론 합의 안 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합의 안 된다면은 이 남봉화지에서 성공했다 합시다. 그렇다면은 이 임진년에 이 수왕지절에 어떻게 출세할 수 있어요? 신자진 수구 가는데 이때 잘 나갈 때란 말이죠. 서촉으로 들어가서 뭐 성상도 되고 막 그러는 국가를 건립한 나라가 완성된 시기란 말이죠. 그래서 전혀 맞지가 않다.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엉터리다라는 얘기죠. 이 기록이라는 것이 이 안 맞다라는 얘기죠. 이 공식적인 흔히 얘기해서 그 정치인들이 그 사주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공식적인 그것이 그 생년월일이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안 맞아요. 그래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든다면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있죠.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가 이렇게 되는데 개해, 얼축, 병, 술, 정유. 이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진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. 이게 진짜 사주라. 라는 얘기죠. 진짜 사주라는 얘기죠.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SNS상에서 나와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.
이 개해, 갑자, 갑신, 이거란 말이죠. 근데 이거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해보면 전혀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근데 이거는 맞아. 이거는 맞단 말이죠. 왜 맞느냐 하면은 이게 여군이니까 이게 수, 검, 이 화운으로 흐른단 말이죠. 운의 흐름이 이 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. 그래서 초년에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? 그죠? 만년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단 말이죠. 이게 진짜란 말이죠. 제갈량의 사주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. 그렇다면은 이 사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주가 되면 딱 정확하게 맞아요. 그,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사주의 그 흐름과 그 인생의 흐름과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죠. 예를 든다면은 이게 이 사주가 이렇습니다. 이거는 세덕 부살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애 자평과 어떤 이 고서에 참 좋은 사주로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좋은 사주로 평가되는 사주입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덕 이 세덕 부살격에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문장이 뛰어나고 총명이 초월인하여 충현지사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그 격의 해설이 나오는 그 사주란 말이죠. 그리고 이 대운의 흐름에서도 딱 맞아요. 이 병화가 이 해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가을, 이 해월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났죠. 이 가장 추울 때 태어나서 이 병화의 기운이 딱 끊어진 때란 말이죠. 딱 끊어진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이 원초적으로 신약합니다. 신약합니다. 이 사주는. 그리고 이 병화가 이제 근데 이 해자의 임수가 여기 이제 투관이 되어 있잖아요. 이 힘을 받아서 여기 들어오죠.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 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흘러야 대발한다. 왜냐하면은 병화가 전혀 뭡니까 무토나 기토 이거 투관됨이 없이 여기 임수가 투관되어 있고 이 경금의 보조를 받아서 생함을 받아가지고 임수가 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병화가 강한 그 화기의 그 기운을 덕하게 된다면은 그 힘을 얻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명성이 뭡니까 사해에 떨치게 된다. 라는 격국이란 말이죠. 쉽게 얘기하자면은 큰 이 호수에 한 개의 태양이 떠가지고 이 호수의 이 잔잔한 이 호수의 이 뭡니까 이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기상 형태란 말이죠. 이 모습이 이 그림이 그렇게 나옵니다. 큰 호수가 있는데 태양이 떠서 온 사방을 비치니까 전 이 사방의 이 뭡니까 풍광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여기 거울과 같이 비쳐가지고 빛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문명지상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자체 이 형상을. 그래서 이 사주의 모습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형상이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대운을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일자 대운으로 흐른단 말이죠. 일자 10일, 20일, 30일, 40일, 50일 이렇게 흘러가요. 이 초년에는
이 수왕지입니다. 수가 왕성한 땅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초년에 어려웠어요. 그래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그 멀리 이렇게 객가인이라고 그러죠. 이 표류를 하면서 전쟁의 그 바람에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떤 전쟁 중에 많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 제갈량이 정착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이 갑인눈 인수운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병화를 생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가장 요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오술 이 화국이 됐다는 게, 이 원래 이 약간 해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극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오술 화국이 되어서 이 불바다를 이뤘다는 얘기죠. 약한 중에 다시 복생, 다시 왕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왕해졌는데 그것이 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화와 이 뭡니까? 화와 목화운으로 그러면 대발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목운에 들어와서 21세부터 들어오는 갑인운부터 시작해서 안정이 됐다.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죠.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. 21살 때부터. 그리고 안정이 되어서 그 이름을 떨친 지가 한 5년. 그죠? 한 5년. 26살 때 이제 1981년 같으면은 27살에 유비를 만났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82년생이니까 26살이야. 26살 인자운에 인해 이 합이 되면서 이 인을 이 살을 이 강한 살을 죽여주잖아요. 그죠? 죽여주면서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때가 정해년입니다. 인자의 정해. 유비를 만났던 것이 정해년이에요. 이 불화자 돌아왔잖아요. 이 화운과 모군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.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무자년에 적벽대전이 있었죠. 좌우충이 되잖아요.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나 죽음의 어떤 그 문턱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바로 좌우충 때문에 그렇습니다. 좌우충 때문에. 그리고 214년에 익주에 다시 말해서 성도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제 운이냐면 갑오년입니다. 그때가 몇 살이냐면 33세 을묘대운에 또 목화운이잖아요. 그죠? 들어가 가지고 2021년 39세 때 묘운에 이 묘자운에 성상이 되었습니다. 유비가 이제 촉한을 건국하고 39세 때 성상이 되었다. 그 다음에 이 병운에서는 뭐냐면은 남만정벌, 그런 얘기해서 7.8기 그 유명한 전설, 그죠? 그것이 이 병화운에서 있었다. 병화, 이 화운이 되죠. 그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비가 사망을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출사표가 되죠. 그 출사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여기인데 45세부터인데 45세 이것이 진운입니다. 이 진자운. 이 진자운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술충이 되거든요. 진술충. 진술충이 되잖아요. 진술충이 된다라는 얘기죠. 진술충이 되고 이제 1차 북벌에서 마속을 기산해서 그 마속 업참마소했던 그 사건, 그게 사실상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. 그게 언제냐면은 무신년입니다. 무신년.
자, 보십시오. 신자진 수국하잖아요. 수운이 들어왔잖아요. 그죠? 무토, 임수를 꺾었지. 임수로 이걸 제압하고 나선단 말이죠. 신자진 수국하면서 충하고 있죠. 어떻든 이, 이 수운과 진술충 이 자체가 안 좋죠. 안 좋은 운입니다. 절대적으로.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관계 때문에 이 전투에서 1차 북벌이 실패합니다. 실패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29년 이 가정전투 그 유명한 그 장소라고 그러는 그 위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있죠. 그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그러는 그 가정전투에서 또 장소를 그 성을 함락을 못 시키죠. 그 기윤년입니다. 기윤년. 어쨌든 이 검수운이 들어와 있어요. 지금 검수운이 진유 합의돼서 또 금이 왕성해졌습니다. 임수 이 자체 그 쉽게 얘기해서 이 강한 인호수를 이 화국과 볼화자와 이 검수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살이 왕하고 신이 왕하다라는 얘기죠. 살왕 신왕 사주에서는 그죠. 고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. 전쟁 중에 사망할 것이다. 왜? 이제 완전히 이기면은 상대를 완전히 이제 살이라는 게 이제 적이잖아요. 전쟁을 의미합니다. 이 전쟁을 완전히 진압을 해가지고 그 공을 세우면은 대명 큰 이름이 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사망하죠. 자, 이 전쟁이라고 그러는 이것을 맞이해서 이 제갈량이라는 존재가 이 투쟁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. 이 진운이라고 그러는 것이. 그죠?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? 기윤년. 그 다음에 신해. 2013년, 2031년 이 신해. 이 신해 년에서 한중에서 완전히 태가 갑니다. 검수운이잖아요. 이것도 검수운.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. 제갈량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흔히 얘기해서 이 하늘의 뜻,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. 이 진짜 운이 이미 운이 다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. 운이 다했음. 이 겨울에 태어나는 이 불화자가 이 진짜 운에 들어와서 고전을 못 면하고 있다는 얘기죠. 진흙탕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. 근데 234년에 이제 5차 북벌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나이가 54세지만 53세입니다. 53세. 이 정화운이 들어왔어요. 정화운. 정화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? 좋은 운이죠. 불운. 근데 왜 사망을 했을까요? 사망을 한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. 이 정화가가 임수를 제거해 버렸잖아요. 그죠? 임수. 목이 되어 버렸죠.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관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명예와 존재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어떠하든 간에 이 병화는 임수를 사용해야 됩니다. 임수가 있어야 그 빛이 나고 그 이름이 나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. 이 사주에서 임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갑자기 이 정화운이 들어와 가지고 사망했죠. 병으로. 그 갑인년입니다.
갑인년 계유, 이 계유월에 사망을 했죠. 분명히 정화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와서 출전을 하고 적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화가 임수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. 이 병화 이 사주에서는 이게 없다라는 얘기죠. 이게 없으면 이 사주에 그 의미가 없거든요. 이 사주는 임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이게 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천하, 그죠?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. 천하 만백성, 그죠?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천하 대거 이건 만백성을 의미한다면 이건 정부를 의미해요. 다시 말해서 세력을 의미한단 말이죠. 촉이라는 나라, 요거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 자체가 이게 들어와서 묶어버렸단 말이죠. 묶어버려서 이 자체는 이 사주 자체가 그 의미가 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갈량이 그랬겠죠. 제갈량의 이 존재는 인오 이 술이라고 그러는 여기 불화자의 이 병화, 이것이 제갈량의 모습입니다. 이 제갈량의 이 모습은 굉장히 온건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이 있는 이 화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. 뭔가가 어떤 그 기세가 당당한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갈량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갈량 초상화를 보시면은 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. 그죠? 마치 관원장의 얼굴 같이. 제갈량의 모습이 이겁니다. 이거 뭐냐면은 이 화기가 불이 콕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이 사람 앞에 서면은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제갈량의 생김새가 이 사주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. 근데 이것이 갑자기 제거가 됩니다. 제거가 되죠.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. 갑인년에, 그것도 갑인년에 계유 사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이 대운에서 병사했다라는 게 병사를 했지만은 그 명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. 그리고 이것이 이 자체가 이 불의 집합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갈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많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? 난 그렇게 봅니다. 이것이 자체가 이 노술 화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촛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이 왕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켜놓고 칠성의 기도를 했지 않는가, 장막에서. 그런데 위연이 와서 이 촛불을 꺼버렸죠. 촛불을 끄니까 제갈량이 그랬지 않습니까? 내 운명이 다 있구나. 이 촛불이 꺼지는구나. 왜? 자기 자신은 촛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, 그리고 그 삼국지의 그 얘기, 촛불 장막 중에 칠성에 기도했다는 그 제갈량의 그 얘기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. 그러니까 자, 이 역사적인 그 기록, 흘러나오는 소설 속의 나관중의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얘기가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역사가들이 적어놓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죠.
딱 들어맞아요. 이 제갈량 이 사주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. 그 다음에 이거는, 이제 이건 제갈량의 사주고, 또 한 가지 이제 사주가 있는데, 내가 요즘 방송에서, 방송을 했습니다만은, 이것이 양귀비의 사주입니다. 이 참 재밌는 사실이 있죠. 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. 이 양귀비의 사주인데, 이 양귀비의 사주가 이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. 719년 6월 22일 양력, 음력으로 6월 1일입니다. 태어났네요. 태어났고, 이 운이, 이 사람이, 이 양귀비가, 이 사주가 이렇죠. 이 양인살이 두 개가 걸려 있고, 이 싸움이 해서 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무토가 한여름 뜨거운데 태어나 가지고,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 물수자 개수, 이 수인데, 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죠. 수가 없기 때문에 양귀비가 애가 없잖아요. 그죠? 임신을 못하죠. 그 원인이, 애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흑토자가 너무 뜨거웠단 말이죠. 불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서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. 가뭄이 들어서 풀이 자랄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, 이 양귀비의 마음가짐은, 이 마음이 매우 이 따뜻한 그런 그것이 없다라는, 이제 핍박하다. 그 마음의 상태가. 그래서 양귀비가 웃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웃음이 없는 양귀비. 웃음 없는 양귀비. 이 사주에서 설명이 되거든요. 그 심성이 굉장히 각박합니다. 절대로 고운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죠. 이 양귀비가. 그리고 이 양인살이 있기 때문에 이 살기가 있습니다. 이 자체에서는 살기가 있죠. 그 살기가 있고,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병, 쉽게 얘기해서 하자가 많은 사주죠. 사주인데, 이것이 경금, 이 경금이 여기 있는 이 월간에 있는 이 경금은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큰, 많이 나가는 경금이란 말이죠. 이 경금이 설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아름다움이 외부로 발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모습. 대부분 이 화기에 이 토, 이 금, 이런 구성을 가진 이 사주를 보면은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고, 좀 그렇게 보입니다.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, 예를 들면 장개석 씨의 사주가 밑에 이 화가 강하고 이 경이, 이게 딱 이런 형태거든요.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웠죠. 근데 이 사주는 뭡니까? 이게 고열해가지고 여기에 풀이 자라지를 못하잖아요. 이 화가 너무 뜨거워서. 그래서 이 화기가 강하면은 대부분 이런 평을 합니다. 악인이다, 악인. 악인이다. 그죠? 이런 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, 이 양귀비 사주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. 이 조금 악기를 품고 있다. 악의 기를 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사주가 18살 때 수왕에게 시집을 갔다. 이게 이 사주는 사자로 갑니다. 이 사대운으로 가는데, 수왕에게 시집 간 게 언제냐면은 임수 이 신자운이거든요. 이 신자운. 18살에 갔으니까 이 신자운, 임수운에 이 무토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물수자운인데, 물수자운과 이 금수운인데, 이 금자운인데, 이 수기가 왕성한 요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 신자운의 수왕의 비가 됩니다. 이제 출세가 시작됐죠. 이 미자운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, 여기 임신운에 들어와서 이제 나아졌고, 이제 양녀로 갔겠죠. 여기
양녀로 가가지고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수왕에게 시집을 간 것이 이제 신자원에서 시집을 갔다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현종에게 발각이 된 것이 21세 때 발각이 됐으니까 21살 때. 또한 요 신자운입니다. 수왕에서 이 신자운이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신자운은 이 경금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죠. 그죠? 경금에게 힘을 부여하고 경금이 활동을 시작하게끔 그 발동을 걸어주는 운이 신자운이란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있어서 이것을 조우해주고 무토를 조우해준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미모, 자기의 본 재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 무토가 고열해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생기가 없다고 하지만은 대운에서 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 마음가짐이 아름답고 부드럽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. 충분합니다. 충분하죠. 그래서 이 검수운에서 이제 그 힘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고 현종의 눈에까지 띄는 그 과정이 이 신자운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기비로 책봉된 것이 26입니다. 26. 이 개수운에. 이 개수운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 개수운이 왜 좋냐 하면은 임수운보다도 이 개수운은 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비와 같은 그런 거니까 이 메말랐던 가물었던 무토가 갑자기 옥토로 변하는 그 시점이 됩니다. 이 개수운이 그렇게 되죠. 그래서 개수운 26 을유운에서 기비로 책봉됩니다. 이 유자운에서. 그죠? 딱 맞잖아요. 그죠? 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. 이 사주학이라는 게 해석만 정확하게 한다면은, 물론 과거를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, 끼워 맞추기식이든 어떻든, 기본 이 사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이치가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중요한 거는 요지는.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1755년에 알록산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록산의 난이 발생한 게 언제냐면은 이 사자운으로 가기 때문에 38세 37세 때 알록산의 난이 발생합니다. 그죠? 여기 갑술운에서 이 갑자운에서 이 을미년에 알록산이 난이 발생하거든요. 근데 이 사주를 자체를 봤을 때는 이미 그 양기비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것은 33살 때 이미 끝났습니다. 양기비의 아름다움, 명성과 아름다움. 그 다음에 34세부터 들어오는 이 갑운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썽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. 이 갑운이 뭐냐면은 내가 얘기했습니다. 이 양깁이 여기 지금 이 뭐죠? 묘운이 이 뭐냐면은 이 도화란 말이죠. 도화가 걸려 있거든요. 이 어자도 물론 도화이지만 이 도화살이 걸려 있단 말이죠. 이 도화살이 이게 을묘가 누군가 하면은 이 알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남편궁인데 왜 알록산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현종과 이 양귀비의 관계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. 이건 아버지와 이 딸, 이 관계란 말이죠. 뭐냐면은 인수란 말이죠. 인수 5. 그래서 이 현종을 묘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팍 떨어지고 딸같이 이렇게 귀여워해 주는데
그 물론 이제 남편으로 역할을 하지요.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기호해주는 그런 존재. 그래서 이 오자가 현종이라고 바라본다면 이게 이제 을묘는 알록산이 되거든요. 알록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떻든 남자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알록산과 양귀비의 문제, 그런 어떤 소문의 비사가 떠도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이 현종과의 관계는 33살까지고 이 21살 때부터 이 관계는 현종과의 관계고, 이 34살 때부터 알록산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지. 그래서 뭐냐면 이 가분에 들어오면 이게 이 을묘가 덕세를 합니다. 이 알록산이 덕세를 하지요. 그죠?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. 이 가분에 들어와서 이 을묘가 덕세를 하기 때문에 알록산의 이 양귀비의 운세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. 하락해서 가장 문제가 있은 게 뭐냐면은 754년 여기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.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. 위기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죠. 양귀비에게. 그 다음에 마침내 을미년에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. 반란을 일으키죠. 을미년 다시 이게 강해지잖아요. 강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756년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, 목을 메어서 마이바에서 자살했다고 그러는데, 근데 이 사주 자체의 그 흐름을 보면 말이죠. 참 묘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. 위기 상황은 을미 갑오인데 병신년이 되면은 물론 이 병화가 이 화가기가 왕해졌다라고 하지만은 이 신자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. 신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경자를 발동시켜준다.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이 자체에서, 운에서. 이 운에서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. 그렇다면은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여기서 사망했느냐라는 얘기죠. 사망했는 날짜를 보니까 또 신기한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. 사망했는 날짜 병신년 을미월, 그 다음에 정유일 15일날 목을 맸다고 그러는데, 이게요 또 이 금의 기운이 강해졌단 말이죠. 물론 이 정자가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은, 이 바탕에서 이 신유가 강하게 이 신금을 받쳐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이 신자라고 그러는 거는 역마운이란 말이죠. 역마운이라는 얘기죠. 역마운이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. 그죠? 병신, 요게 정유 사망하기 전에 게 병신 1이고, 그 다음에 정유 1에 이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, 여기가 과연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 고비였는가? 오히려 그 이전이었는데, 자, 그러면 추론을 하면 이렇게 되죠. 많은 야사가 있잖아요. 양귀비가 사실상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, 무덤을 파보니까 시체가 없더라는 얘기가 있죠. 그것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, 양귀비라고 그러는 이 권력자가 있다고 합시다. 이 권력자. 여기는 반드시 아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. 아부한다는 중에서 반드시 책사가 있을 거예요. 책사. 모사를 꾸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이 권력의 큰 이 소나기 안에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렇다면은 마의 정변이라고 그러는 그 군사들의 그 반란에 의해 가지고 양귀비를 죽이라고 그러는 어떤
군인들의 그 항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상황이 도달했다라고 합시다. 근데 이미 여기서 갑오 이 위기 이 상황이 들어닥칠 이 상황에서 병신년에 갑자기 이 여기 을미년에서 알록산의 반란이 이미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양귀비의 이 목숨이 위태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렇다면 여기 반드시 책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. 살릴 방법, 사는 방법.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생해주는 그런 기운이 돌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누군가가 이미 양귀비의 위기를 감지한 그 어느 밑에 있는 그 책사가 양귀비를 살릴 방안을 강구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죠? 그 추론이 가능하죠.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신자원에서 특히 또 정유, 이 유자가 걸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오미, 사. 이게 사오미 하더라도 이게 사자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사자가 있다. 사유, 검국이 형성된단 말이죠. 검국이. 그러면 살아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충분히 여기 책사가 어떤 그 마술이라는 게 있죠. 그 궁중에는 원래 별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? 마치 죽은 것 같이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그런 세밀한 거기에 양귀비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는 어떤 그 치밀한 계략가가 없는 이상은 단순히 그 폭동이라든지 군사적인 군인들의 그 항의는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그런 책사가 여기에 반드시 주변에 있었을 거라는. 그리고 죽음을 가장했겠죠.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. 진짜 양귀비를 쓸 수 있을 것이고 목을 맸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 조금만 장치만 하면 되거든요. 그죠? 죽은 것으로. 그죠? 장치만 하면 목을 매도 안 죽거든요. 사실은. 그래가지고 살렸다. 그래서 그 죽고 난 다음에 마에표 가가지고 무덤을 파니까 양귀비 시신이 없더라. 이것이 역사의 진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공식적인 그 내용은 양귀비가 사망했다라고 되지만은, 그래서 이게 역마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이동을 했을 거다. 멀리 이동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. 그죠?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나 어떻든 간에 멀리 이동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38세가 지나고 나면 4자운이니까 4, 5, 6, 7, 8, 39세부터는 이 정유년, 그 다음에 무술, 40세 무술은, 여태 인호술 화국이 되어가지고, 수룬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한 5년간 어렵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. 임계, 갑을, 을해 한 10년간 어렵게 살았어요. 10년간 뭐 어떻든 한 5년만 버티고 나면은 버틸 만한 어떤 상황이, 괜찮은 상황이 이제 일이 풀렸다. 한 5년 후에. 그리고 갑을병 이 자자운에 사망했을 것이다. 그죠? 자자운 같으면 이 60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. 이 44, 54, 한 60대에서 60 조금 넘어서 사망했을 수 있다. 양귀비는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어딘가 피신하고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. 이 역마운에서.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그 역사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? 지금 한 1000년,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
뭐 헛된 공상이냐고요? 글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는 이치와 법칙이 있으니까. 그죠?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정운당 역학 얘기에서는 어,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.